안녕하세요. 오늘은 PT와 IELTS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는 영문학과 출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언어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언어적으로는 조금 소질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이 두 시험 다 제가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었고, 제대로 공부를 해본 사람으로서 과연 이 두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고, 과연 나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PT와 IELTS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유학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통 치는 시험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민 또는 그 유학, 그런 이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보는 시험들입니다. 보통 이제 이치와 오버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치 점수와 오버롤 점수로 나눠지게 되죠.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치나 오버롤 뭐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학교나 그런 기관들에 따라서 다르게 요구를 해요. 어떤 곳은 이치 점수를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제 오버롤을 달라고 하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치 점수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뭐 파트너 비자도 이치 점수가 맞나요? 하여튼 보통은 이제 이민은 이치 점수죠. 그리고 이제 졸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오버롤로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이치였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디테일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PT와 IELTS가 어떤 시험지가 중요한 거니까. 다시 PT와 IELTS는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는 비자와 연관시켜서 그 전에 이제 공부를, 또는 이제 그것을 비자를 받기 위해서 보통 준비하는 시험이 PT와 IELTS입니다. 과연 그럼 PT와 IELTS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단 IELTS부터 먼저 말을 해보면, IELTS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믹과 제너럴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뭐 아카데믹이나 제너럴이나 둘 다 아카데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 유형이 정말로 그냥 아카데믹한 시험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당연히 뭐 단어들은 조금 제너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쉽고, 문제들도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 유형은 굉장히 티피컬한 그런 아카데믹 시험이죠. 근데 그 반에서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일단은 PT 아카데믹이에요. 정확하게 PT 아카데믹인데, 아카데믹일지라도 뭐 단어나 거기서 이제 쓰는 자료들, 그런 것들은 좀 아카데믹한 게 맞아요. 하지만 실제 시험은 조금 더 IELTS에 비해서는 조금 더 프랙티컬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실생활에 유용한, 그러니까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PT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주어져 놓고 그거를 소리 내어서 읽거나, 그리고 문장을 들려주고 그것을 따라 말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려주고 그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이미지 같은 걸 줘놓고 그거를 이제 묘사하라거나,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에세이 쓰는 건 좀 아카데믹하겠지만, 어떤 글을 줘놓고 그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그리고 어떤 뭐 문장을 들려주고 이제 받아쓰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유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ELTS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어떤 그 파사지 같은 거를 줘놓고요. 그런 그 어떤 글을 줘놓고 그 글을 이해를 한 뒤에 문제를 푸는 방식이죠. 하지만 PT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 그러니까 몇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을 제외한 다른 문제들은 조금 더 프랙티컬한 문제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나서 하나씩 또 얘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 그 IELTS와 PT 둘 다 영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reading, speaking, writing, listening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IELT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섹션이 나눠져 있고 다 따로따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리딩 시험이면 리딩 점수만 나오게 되고요. 리스닝이면 리스닝, 라이팅이면 라이팅, 스피킹이면 스피킹만 다 따로따로 점수가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PT 같은 경우에는 영역은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총 3개 섹션인데 뭐 첫 번째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섹션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션이 이제 리스닝인데 예를 들어서 그 스피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스피킹의 이제 문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read aloud라고 있는데 어떤 문장들이 주어지고 그거를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거기에는 스피킹 문제지만 실제로는 리딩 점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피킹, 뭐 라이팅, 뭐 리딩, 리스닝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모든 영역이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IELTS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영역에서 망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치 점수를 받아야 돼. 그러면 망한 거죠. 왜? 한 영역에서 망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IELTS는 다른 날에 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시간대에 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그날 컨디션 안 좋아 왔어요. 앞에 시험 다 잘 쳤는데 스피킹에 말아먹었어.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스피킹 말아먹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시험은 망한 거죠. 근데 PT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유형에서 막혔어요.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망해도 다른 데서 좀 커버를 해줄 거니까 라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아니라 그래도 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IELTS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냥 문제가 나오고 거기 문제가 말하는 대로 풀면 됩니다.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걸 막 파악을 하면 좋죠. 하지만 그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당연히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유형조차도 다 파악을 해야겠지만 그냥 그 유형 파악을 한다는 자체가 그 점수를 올리는 데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영어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PT 같은 걸 보게 되면 PT를 보게 되면 유형이 총 20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스닝까지 총 20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다 알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IELTS처럼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그때 깨닫고 문제를 풀기에는 이미 늦다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유형을 다 파악을 한 뒤에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보자마자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당연히 문제가 적혀 있긴 하죠. 하지만 그 문제를 읽고 나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해하는 순간 이미 문제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패닉이 오게 되고 그럼 PT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T는 문제를 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의 시간인데요.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는 그 리딩 1시간, 그 다음에 그 리스닝 1시간, 라이팅 같은 경우도 1시간이에요.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보통 15분, 길어봤자 20분 내로 끝이 나죠. 그럼 결국에 다 합치게 되면 3시간이 훌쩍 넘어가는. 근데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험을 오전에 다 시험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스피킹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막 오후 4시, 5시 그러면 뭐 점심도 자기가 싸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점심도 자기가 알아서 해결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초조한 그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면 얼마나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스피킹 치고 집에 가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가 다 가는 그런 굉장히 난감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날이 아니라 다음날 스피킹 그리고 스피킹을 뭐 다른 날 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다른 시험을 치기 이전에 스피킹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IELTS는 총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PT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스피킹부터 시작해서 리스닝까지 끝나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빨리 사실은 긴 시간이죠. 2시간 반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IELTS에 비교를 좀 한다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짧은 시간인 대신에 2시간 반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시험을 한번 치고 나면 정말 맥이 다 빠져, 진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집중력으로 항상 공부를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항상 딱 그 시험 칠 때만 그 집중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상한 얘기로 흘러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IELTS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 반복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스피킹과 라이팅은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온다고 하여 그것을 내가 외웠던 대로 말을 할 수 있거나 준비했던 대로 글을 쓸 수 있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PT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뭐 스피킹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리스닝까지 반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이라고 보면 돼요.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이미 나와 있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면 굉장히 친숙한 그런 문제들을 받아볼 수가 있고, 좀 준비가 돼 있으면 조금 괜찮다, 시험 치는데 조금 차분해진다, 굉장히 익숙한 시험이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칠수록 그래도 처음보다는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문제 점수 배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수로 얘기를 하죠. 뭐 누군가 말하기를 좀 어려운 문제, 다른 사람들이 맞추지 못한 문제를 맞추게 되면 점수가 올라간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냥 보통은 문제 맞춘 개수에 따라서 보통은 당연히 이제 상대평가긴 해요. 이제 그날 같이 시험 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정해지게 돼요. 이제 리스닝과 리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그 채점관, 그다음에 시험관에 따라서 약간 주관적인 채점 방식이 들어가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PT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총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총 20가지 이제 문제 유형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유형 중에 중요한 유형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유형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좀 배점이 높은 문제들이 있고요, 배점이 좀 낮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 유형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배점이 높은 문제 유형들만 골라서 준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쓸데없이 막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잘해도 점수가 100점이 높지 않은데 그거를 준비를 한다라면 그만큼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게 되는데, 자, PT 같은 경우에 문제 유형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당연히 뭐 IELTS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문제 은행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조금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템플릿이나 조금 스킬을 써서 조금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이 채점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채점을 하는 거다 보니 허점들이 조금 있어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스피킹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내가 준비했던 그런 문장들을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거나 마구잡이로 쓸 수가 있거나 에세이 같은 경우에 그 내가 이미 준비해갔던 그런 템플릿 쓰다가는 점수가 바로 엄청 깎여요. 그래서 IELTS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준비는 할 수가 없고요. 반면에 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P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프랙티컬한 시험이지만 조금 준비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스킬들이나 템플릿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나? 그 이제 IELTS와 PT는 약간 정반대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IELTS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조금 어려워요. 리딩과 리스닝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요.
근데 이제 IELTS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과 라이팅이 조금 쉽죠. 그리고 리딩과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리스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IELTS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아주 선명하게 또박또박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PT 같은 리스닝, PT 같은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굉장히는 아니에요. 당연히 잘 들리긴 잘 들려요. 하지만 그 보통 렉처나 그런 거를 들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리스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작조차 힘들 수도 있다. 뭐가? PT가.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차이점들을 잘 구분을 하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과연 어떤 시험을 그러면 준비를 하는 게 맞나를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한 그 이치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5.0이나 6.0 정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있죠. 일단 5.0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5.0 같은 경우는 약간 IELTS가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스닝이 너무 어렵거든요. 아마 리스닝이 안 들릴 가능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데 시험을 치기는 힘들죠. 그래서 5.0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조금 해서 IELTS를 치는 게 조금 맞을 수도 있고요. 6.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6.0이 가장 애매한데 사실 가장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보통 IELTS 이치 6.0이고요. 이제 PT 점수로는 이치 50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은데 저는 항상 이제 그 상담을 받을 때 처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IELTS로 점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PT로 점수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딱 이치 6가 이치 6점이 이치 6.0이 가장 약간 정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T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약간 IELTS가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좀 리스닝이 그래도 잘 된다. 그러면 PT를 하는 게 조금 쉬울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라이팅이 조금 괜찮다. 나는 굉장히 문학적, 언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IELTS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이 좀 각자가 생각을 해서 맞는 부분을 찾아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다른 점수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라이팅 점수는 이미 나왔으나 다른 쪽의 점수, 예를 들어서 뭐 리딩이나 리스닝, 스피킹 쪽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쭉 IELTS를 준비하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치 7, 이치 8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7.0과 8.0을 준비하시는 분들, PT로는 이제 65점과 79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대부분 라이팅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 PT를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내 건강, 정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막 모든 그런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질 수는 없고요. 다른 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 좀 여유롭게 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저는 이제 IELTS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ELTS 공부를 좀 하시다가 이거는 나랑 좀 안 맞는데 이 시험을 치다가는 내 정신 건강에 좀 무리를 줄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은 좀 PT를 이제 그때 가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PT를 먼저 공부를 하시다가 IELTS를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IELTS를 하다가 PT를 넘어가면 쉽거든요. 공부 스타일이 조금 PT가 조금 더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IELTS가 너무 재미가 없죠. 다시, PT가 재밌는 게 아니라 IELTS가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PT를 공부하다가 IELTS로 넘어가기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근데
IELTS를 공부하다가 PT로 넘어오게 되면 뭔가 조금 재밌어요. 워낙 IELTS 공부가 재미가 없었다 보니 PT가 재밌어 보이는 거지. 그런 상대적인 효과가 있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IELTS를 먼저 준비를 하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PT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그래서 PT로 넘어와서 영어 시험을 끝낸 거죠. 물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모두 정답은 아니에요. 모두 다 이제 각자 자기한테 맞는 시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맞을 수는 있겠죠. 나는 뭐 시험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둘 중에 하나는 쳐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 먼저 무작정 뭔가를 시작하지 말고 그렇게 조금 따져본 뒤에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조금 제대로 가게 된다라면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얘기는 공부 방법보다는 두 시험 중에 나와 어떤 게 좀 더 잘 맞을까에 대한 그 두 시험의 인트로덕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라면 두 시험, 그러니까 IELTS와 PT를 이제 혼자서 어떻게 과연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